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전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3%가 급등했다고 노동부가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전월의 8.5% 상승보다는 상승세가 약간 꺾여 최근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름폭이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오늘 4.404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솔린 가격이 가장 높은 이곳 캘리포니아는 오늘 아침 현재 갤런당 5달러 846센트를 기록하고 LA 카운티는 5달러 89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첫 해였던 2020년 전국에서 총기에 맞아 숨진 사람이 4만 3천여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봉쇄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처음으로 공개 지적했습니다. 인권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서부 지역의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야외 물주기를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합니다. 남가주 수도전력국의 주 1회보다 완화된 정책입니다. 6월 7일 예비선거를 앞둔 가운데 아시안 권익옹호단체들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온 것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조매제도의 109년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이사가 탄생했습니다. 상원은 리사 쿡 미시간 주립대 교수를 연준 이사로 인준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낙태권 폐지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빈곤율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미래 소득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제학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고 또 우라늄 농축까지 확장해서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 하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가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전술 핵 사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물가가 제일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먼저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안보 상황 역시 만만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던 전군 회의에서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한다면 단호하고도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5차전에서 LA 킹스가 에드먼튼 오일러스를 연장 접전 끝에 5대4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는 피닉스와 마이애미가 각각 댈러스와 필라델피아를 꺾고 3승 2패로 앞서 나갔습니다. LA 엔젤스의 선발 투수 레이드 디트머스가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노히트 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팀의 12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마이크 트라우스는 홈런 2방을 터뜨리면서 타선을 이끌었고 LA 다저스는 피츠버그를 11대1로 대파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5.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온화합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제가 헤드라인 하고 있는데 다저스 소식 나오기 전에 잘라버릴 뻔했네요. 네, 다저스가 서운할 뻔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LA시가 야외 물주기를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 남가주 수도전력국, 메트로폴리탄 수도전력국은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 야외 물주기를 하라고 했는데 6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LA시는 에릭 카스트 시장은 이와는 달리 주 2회 야외 물주기를 허용한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6월 1일부터 LA시에서는 야외 물주기가 기존 일주일에 사흘에서 이틀로 제한됩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이 10일 발표한 저수지침에 따르면 또 홀수 주소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만 야외 물주기가 허용되며 짝수 주소는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야외 물주기가 허용됩니다. 스프링클러 사용은 8분으로 제한되며 절수 꼭지가 있는 스프링클러의 경우 15분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야외 물주기는 이른 아침과 저녁에만 허용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 물주기가 금지됩니다. LA시는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는 물이 증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풀커버를 사용하도록 권고했으며 세차도 집에서 하지 말고 상업용 세차장에서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수도전력국은 저수지침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내 곳곳에 직원들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시민들에게 저수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계몽 노력을 기울이지만 필요하면 벌금과 티켓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수 노력은 비단 LA시뿐만이 아닙니다. 6월 1일부터는 LA시 외에 거주하는 주민 상당수가 일주일에 하루로 야외 물주기가 제한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로 제한되는 지역은 물 부족 사태가 심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당국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남가주 모든 주민과 비즈니스 업체에게 물 사용을 30% 줄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물 사용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해 전국 평균 물 사용량은 가뭄이 악화되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3월보다 오히려 18.9%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LA를 포함한 이 해안 지역의 물 사용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에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데 더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첫 3개월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건조한 기간으로 기록됐고 지난 2020년 3월 기온은 평균보다 1.3도가 낮았지만 올해 3월 기온은 평균보다 3.6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서 물 사용량이 그만큼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LA 카운티 일부 해변에서 수영과 서핑을 하지 않을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바닷물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내렸는데요. 산타모니카 피어를 비롯한 마리나델레이의 마더스 비치 그리고 토펜가 캐년 비치의 캐슬러락 스톰 드레인 등입니다. 보건국은 마지막 검사에서 박테리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보건국은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여름 역시 단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독립시스템운영국 카이소는
올여름 100만 가구 이상이 단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 경고한 것입니다. 특히 극심한 가뭄 속에 수력발전소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절전이 캘리포니아주 전력망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전역이 가뭄 상태로 산불 위험은 더욱 높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독립시스템 운영 당국은 유틸리티 장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대비해야 한다며 단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올해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전력 소모도 평소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남가주 에디슨사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용객들도 이 자신의 몫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개 전국 인터넷 회사들이 연방 보조금을 통해 저소득층 수천만 가구에 할인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인데 저소득층 가구에 매달 $30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AT&T 등 대형 인터넷 공급업체의 참여가 확정됨에 따라 약 4,800만 가정이 초당 100메가비트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월 $30 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탑 이런 PC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100메가비트라고 하는데 요새 200에서 400메가비트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죠. 초고속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악관은 저소득층 요금 인하에 합의한 20개 인터넷 제공업체는 농촌 인구의 50%를 포함해 미국 인구 80%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에서 남가주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펙트럼과 AT&T 그리고 또 다른 한 회사가 뭐죠? 예, 지금 기억이 갑자기 잘 안 나네요. 버라이즌이 있습니다. 버라이즌 이 업체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이면 됩니다. 1인 가족 기준 $27,000 미만, 2인 가족 기준 $36,620 미만, 3인 가족 기준 $46,060 미만이거나 가족 구성원이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메디켈, 극빈층 생계 보조금, 영양 제공 프로그램, 연방정부 무상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펠그랜트 중 하나의 혜택을 받으면 역시 인터넷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수혜 가정이 30일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백악관 측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준철대 CHP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HP는 캘리포니아 통합교통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도 캘리포니아에서 모두 8,800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사고를 당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 본인에게 가장 위험하고 이 사고들의 80%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고 15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CHP는 기온이 따뜻해져서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시기를 맞아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나는 5월은 전국 자전거 안전의 달이기도 하다면서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고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들도 역시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해서 운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차량이 자전거를 지날 때 최소 3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신분 도용이 급증해 신분 도용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월 LA에서 1,272건의 신분 도용이 보고됐는데 1년 전 지난해 2월보다 104%가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에는 1,437건, 이는 2016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월간 신분 도용 보고 건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종별 분석은 없지만 범죄 통계 자료를 확인한 결과 1분기에 보고된 한인 신분 도용 피해는 최소 53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신분 도용하기 위해서 범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차량이나 집에 침입해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거나
주유기와 같은 특정 시설에 스키머와 스캐너를 장착해 크레딧 카드를 카피하기도 합니다. 우편물을 절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위해 우편함을 부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우편물은 생년월일, 어떤 우편물에는 소셜 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우편물을 종합해 개인 프로필을 완성하는 것 아주 간단하다라고 LAPD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LA 신분도용 피해자는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의 연령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가 미숙하거나 미국 생활에 익숙치 않은 아시안 이민자나 노년층이 타겟이 되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LAPD는 소셜카드나 여권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물품을 휴대하지 말고 잠금 장치 등 우편물 도난 방지 조치를 취하고 지갑에 넣고 다니는 크레딧 카드 수를 최소화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말고 은행 및 크레딧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비밀번호 생성 시 생년월일 등 다른 사람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번호로 만들지 말 것 등 다양한 예방책이 있다며 이 예방책을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를 앞둔 가운데 아시안 권익공헌 단체들은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LA지부가 주최한 온라인 미팅에서 알수라무치 66지구 가주 하원의원, 마이크퐁 49지구 가주 하원의원, AAPI 에퀴티 연합 등이 참여해 약 4주 후에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LA원 한인 등 아시안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6월 7일 예비선거에서는 가주주지사, 부지사, 연방상원의원 등 주요 공직자, LA 카운티는 셰리프 국장, 재무국장, 슈퍼바이저, 수퍼리어 법원판사, LA시에서는 시장, 검사장과 시 컨트롤러, 그리고 여러 지역구의 시의원직을 둘러싸고 후보들이 겨룹니다. 특히 주정부와 카운티와 시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 결선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음 달 예비선거에서부터 아시안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시안 권익공헌 단체들은 강조했습니다. 만주샤 컬카니 AAPI 에퀴티 연합 디렉터는 LA 카운티에 등록된 아시안 유권자들은 전체 카운티 유권자들의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With the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over 11% of all registered voters in our county. Our voices and votes can and will make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LA의 찰스 에반스 변호사는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진 다음에 치러지는 예비선거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아시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f an eligible voter has not yet registered to vote, they can do so by May 23rd. Voters should be registered at least 15 days prior to the election date of June 7th.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아시안 주거 범죄, 홈리스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선거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커뮤니티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수라무치 66지구 가주 하원의원은 아시안 주민들이 겪는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해 아시안 유권자들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yet, we see that this is translated in 2020 in the primary. Less than 30% voted. We need to get out the vote. We need to make our voices heard. 마이크퐁 49지구 가주 하원의원은 아시안 커뮤니티가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금이 마련되고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아시안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Now, more than ever, our votes matter. While incidents of Asian hate have occurred all over the country since the start of the pandemic, this is especially common in communities that have large AAPI communities. 니티아라만 4지구 LA 시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아시안 유권자들의 투표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6월 7일 예비선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난 9일 가주 전역에 등록된 유권자들에게는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되었으며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2명 후보가 11월 8일로 치러지는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레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5월 11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다소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오르고 밤 기온도 조금 오르겠습니다.
보다 쾌청한 날씨에 한낮에는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맑은 날씨 당분간 이어지겠고 이번 주말까지 낮 기온은 점차 높아져서 반짝더위가 예상됩니다. 먼저 목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6, 7도가량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합니다. 금요일에도 7도가량 높아지고 토요일 역시 2, 3도가량 더 올라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더운 하루 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반짝더위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점차 예년 기온으로 회복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50도, 해안 지역은 65도, 5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8도, 낮 최고 기온은 8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버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선상 파이어네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선상입니다. 우들러프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노스 선상 발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선상 710번으로 연결되는 지점에도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시그얼러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오스본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레인과 다섯 번째 레인 앞으로 약 3시간가량 통제됩니다. 5번 사우스 선상 오스본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다섯 번째 레인 차단돼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선상 델마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일일 확진자 수 지속해서 높은 수준 유지 중입니다.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는 2,0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2,000명대,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2,000명대로 올라서서 지금 2,000명대를 또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일 동안 집계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양성 판정 비율도 지난 4일 2.1%에서 0.3%포인트 오른 2.4%로 어제 10일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일 확진자 수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감소세를 보였던 입원 환자 수도 정체 양상을 보이며 252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 오렌지 카운티도 만만치 않습니다. 1,7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일간 444명꼴로, 하루에 444명꼴로 현재 확진자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어제 사망자 숫자 8명으로 보고됐습니다. 뉴욕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규모가 큰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시점을 1년 연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 학생 대상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 날짜를 내년 7월 1일 이후로 연기했고, 이것은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의 결정을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의 발표는 올 가을 학기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던 LA 통합교육부 측의 계획에 혼란을 초래했고, 결국 LA 통합교육부는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의 방침을 따르는 촉을 선택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건수가 급격히 줄면서 새로운 변이 출현과 확산을 조기에 포착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건수가 최대 90%까지 급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변이들이 미국과 남아공에서 확산하면서 재유행을 이끄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충분한 검사량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교의 우다야 코마르 박사는 현재 검사량은 필요한 수준의 근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행의 출현이나 확산세를 파악하려면 검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2주간 미국의 일평균 검사량은 7만 3천여 건으로 이전보다 40%가 늘기는 했지만 보건당국의 그 결과가 보고되지 않는 자가 검사를 제외하면 검사량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은 실제 매일 50만 명 이상이 감염되지만 보건당국에 보고되는 사례는 이 중 13%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미국에서 총기에 의한 숨진 사람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방센터 CDC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기 사망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2020년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3,59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과 자살을 합친 수치입니다. 전체 총기 사망 건수 중 자살 사건이 24,245건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특히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에 이 기간 급격히 치솟기도 했습니다. 총기 살인 사건은 19,350건으로 자살에 비해서 건수는 적었지만 2019년 인구 10만 명당 4.6명꼴이던 것에서 2020년도에는 34.6%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것은 1994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잔스홉킨스 대학의 이 한 연구센터는 총기 살인이 1년 새 35%나 증가한 것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폭 증가라면서 잠정 집계 수치를 보면 2021년대에도 총기 사망이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DC나 외부 전문가들은 총기 사망이 이렇게 증가한 뚜렷한 원인을 아직 찾지는 못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34지구에 재도전하는 민주당의 한인 데이빗 킴 변호사가 오는 12일 내일입니다. 타운에서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갖습니다. 37살의 데이빗 킴 변호사는 2년 전 현역인 지미 고메즈 의원에 맞서서 47%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석패를 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내일 저녁 7시에 가주마켓 3층에 있는 예 스테이지 앤 T에서 본인의 공약을 소개하는 주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대사로 지명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수석 보좌관의 성희롱과 또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방 상원의 수사 보고서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상원의 수사팀은 가세티 시장의 수석 보좌관인 릭 제이콥스가 여러 명을 성희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릭 제이콥스 수석보좌관의 이 같은 행동은 사무실 안에서 악명이 높았었고 LA 가세티 시장이 시장실 업무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수사팀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세티 시장에게 3차례에 걸쳐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장은 만나길 거부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가세티 LA 시장은 인도 대사로 임명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상원 수사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가세티 시장을 계속 신임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어제 10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동포 캠페인으로 10만 600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루마니아에서 한국으로 가기 희망하는 한인 동포 김 씨에게 항공권을 발권해 전송했으며 오는 24일 모국으로 출국이 예정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한미노인회에 이어서 베이커스필드의 조이 골프에서도 6,700달러의 기금을 전달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의 신흥 중심 도시로인 육가선상에 300유닛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 건물 개발 추진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4성급 호텔과 콘도 건설이 추진됐던 이 부지에 이 개발되게 되는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대한 지역 주민공청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한인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인타운 유가선상 호바트와 세라노 사이 남쪽 블록 전체에 들어설 이 8층 규모 모두 301개 유리세 주상복합 건물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공청회가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인 줌을 통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민공청회를 기점으로 해서 유가와 호바트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대형 주상복합 건물 건설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에서 펼쳐지는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 타이틀 스폰서인 뱅크 오브 호프가 우승자 맞춰라 라는 온라인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은행권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에서 펼쳐지는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는 뱅크 오브 호프가 대회의 우승자를 맞춰라 온라인 경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우승자를 맞춘 참가자들 중 추첨을 통해 12명을 선정해 MGM, LG전자, 타이틀 리스크와 같은 최상급 브랜드의 서비스 및 제품을 선물합니다. 1등 그랜드상은 MGM 리조트 게이트어웨이 2인 패키지로 이 패키지에는 라스베가스 아리아 호텔 3박 숙박권과 섀도우 크릭에서의 2인 골프 라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LG전자의 65인치 스마트 TV, 무선 청소기, 공기청정기, 최고급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 등과 전자제품과 골프 매니아들에게 인기인 타이틀리스트의 드라이버와 스카티 카메론 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www.bankooflpga-matchplace-sweep2022.com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뱅크오브호프 LPGA 매치플레이 대회의 우승 선수를 예상해 기입하면 됩니다. 마감은 오는 27일 자정까지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텍사스, 워싱턴, 일리노이, 버지니아, 조지아, 엘라바마 등 뱅크오브호프가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9개 주와 대회가 열리는 네바다주의 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21세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한미은행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혜택을 담은 신규 체킹 계좌 오픈 이벤트를 내놓았습니다. 한미은행은 신규 체킹 계좌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선물하는 예금 캠페인을 5월에 시작해 오는 7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한미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비즈니스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의 카카오 프렌즈 비즈니스 데비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시했던 퍼스널 카카오 프렌즈 데비카드에 더해 모든 체킹 계좌 고객들이 카카오 프렌즈 데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로 체킹 계좌를 열면서 몇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해서 매치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부 내용은 한미은행 웹사이트 한미닷컴의 이벤트 관련 웹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가 상승률의 오름세는 약간 꺾였습니다. 그래도 시장 전망치보단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3%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 속도 전월의 8.5%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름폭이 둔화한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1%보다는 0.2%포인트가 높은 상황입니다. 3월 상승률이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였다는 점에서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40년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3%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상승폭을 모든 부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3월보다는 에너지 물가 오름세가 다소 꺾인 대신
주거, 식료품, 여행 등 전방위로 인플레이션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전월보다 0.9%, 전년 동월보다는 9.4%가 가까워 올랐고 신차 구입도 전월보다 1.1%가 치솟았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석 달 연속 0.5% 상승했고 전년 동월보다는 5.1%가 올라 1991년 3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물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솔린 가격이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가스 가격을 비롯한 물가 급등은 전쟁 등의 외부 요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맡고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갤런, 즉 3.8리터에 4.374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47.4% 급등한 것으로 역대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가격도 갤런당 5.55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가장 기름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주는 갤런당 5.841달러까지 뛰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석유 공급 부족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 선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Because of the supply chain issue that's in the Russian issue, because these are, issues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he has to basically work with other governments to address them.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 국내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세금을 부과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임금 인상을 주고 역사적인 수준으로 적자를 줄이고 대기업과 부유한 미국인들이 정당한 몫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물가 급등을 잡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다만 휘발유값 상승 등 최근의 물가 급등은 외부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Some of the roots of the inflation are outside of our control, to state the obvious. But there are things we can do and we can address and we need to do. 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에도 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연준으로서는 돈줄 재기에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해 가을부터 연방준비제도가 단호히 대응했어야 했다라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연준의 전현직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연준이 지난해 가을쯤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랜들 퀼스 전 연준 부의장은 지난해 9월 이후 통화 완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철회하기 시작해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연준의 정책 전환이 늦어진 것은 미래를 둘러싼 심대한 불확실성과 연준의 정책 결정 방식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준이나 대부분 민간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들의 예측과 달리 그해 가을 한층 속도를 높이자 연준은 11월이 돼서야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섰고 기준금리 인상은 올 3월에 단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준이 더 일찍 행동했어야 하는 식으로 비판하기 쉬울 수 있지만 당시에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라고 연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책 관련 연설 직후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 관세를 완화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무엇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아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정부 내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위 당국자들이 이 테라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을 인용해 최근 한 달 사이 가상화폐 시장 가치 총액이 8천억 달러까지 사라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모습은 뉴욕 증시의 흐림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타격을 받은 데 따른 것이란 평가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109년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이사가 탄생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오후 리사 쿡 미시간 주립대 교수를 연준 이사로 인준했습니다. 이로써 리사 쿡은 연준의 첫 흑인 여성 이사가 됐고 그동안 연준의 흑인 이사가 3명 있었지만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이 쿡 신임 이사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입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어떤 형태 외교에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평화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 많은 접촉을 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대북 억지, 한미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 등 미국과 협력에서 단호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과 어떤 종류의 외교나 관여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킹스와 에드먼턴 오일러스 간의 플레이오프 NHL 1라운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LA에서 이 LA 곳곳에 LA 킹스 아이스하키장, LA 킹스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아이스하키장들이 도시마다 하나씩 있죠. 조그만 도시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곳에서 LA 킹스의 스웩 물품을 나눠주는 행사가 지난 주말에 있어서 야, 아이스하키 팬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수건, 뭐 물병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나눠줬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원정 경기로 열린 5차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LA 킹스가 에드먼턴을 5대4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6차전은 내일 LA 킹스 홈구장으로 돌아와서 치러집니다. 프로농구 NBA 동서부 컨퍼런스 1위 팀의 마이애미 히트와 피닉스 선스가 나란히 대승을 거두면서 컨퍼런스 결승 진출까지 이제 1승만을 남겨놓습니다. 2승 2패 동률이던 양 팀은 어제 승리로 3승 2패로 시리즈를 리드하게 됐습니다. 이 서부 1위 피닉스는 어제 피닉스 풋프린트 센터에서 열린 이 서부 컨퍼런스 2라운드 5차전 홈 경기에서 4위 댈러스 매버릭스에 110대 80으로 이겼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도 정규 수준 1위 팀 마이애미 히트가 이 홈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이 아레나에서 4위 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120대 85로 대파했습니다. 어제 LA 엔젤스에서 노이트 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At stake. Ground ball. Velasquez throws across. He did it! Reed Detmers throws a no-hitter! A historical night tonight at the Big A. Reed Detmers becomes the 12th angel to throw a no-hitter. 어제 LA 엔젤스가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12대 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선발로 나섰던 레이드 디트머스 선발 투수가 9이닝 동안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볼넷 1개, 삼진 2개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습니다. 삼진 2개로 9회까지 노히트 노런, 신기한 기록이죠. 야수들, 수비수들이 그만큼 또 잘해줬다라는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트머스 선수는 그렇게 활약이 뛰어났던 선수는 아닌데 어제 깜짝 완봉승을 노히트 노런 경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마이크 트라웃이 4타수 3안타 홈런 2개를 터뜨리면서 시즌 9호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다저스는 어제 피츠버그를 11대 1로 대파했습니다. 토론토는 류현진 선수의 복귀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14일 토요일 템파베이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라고 찰리 몬토요 감독이 밝혔습니다. PGA 투어 임성재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12일에 개막하는 코리안 투어에서 오랜만에 한국 팬들과 만나게 됩니다. 임성재는 마스터스 우승을 향해 달리고 있다면서 PGA를 꿈꾸는 후배가 있다면 하루라도 어릴 때 도전하라고 조언하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컴퓨터 게임으로 꼽히는 EA, 일렉트릭 아츠라고 그러죠. 이 피파 시리즈, 축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피파 시리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A 스포츠와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라이센스 연장 계약이 최종 불발돼서 피파 시리즈 판매가 중단됐다라고 EA 스포츠는 밝혔습니다.